오늘이요,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이 8시 44분이네요. 저는 오늘 주식시장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조금 쉬고 있었고요. 쉬는 김에 이제 다음 시즌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 화면을 지금 재구성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컨텐츠하고 맞게 다시 만들고 있었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했다는 말을 듣고 잠깐 상황 파악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감 뉴스거든요. 네이버에 나온 SVB 사태. 이건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은 이미 월요일날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것이 인제 시작일 수도. 외국인 선현물 투매에 코스피 2.56%가 폭락했다. 뭐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 은행, 디지털 가상화폐, 가상자산 은행이죠. 뭐 얘들 파산난 것은 월요일날 다 반영된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들이대면서 이 폭락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봤을 땐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코스닥 지수가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들어갔고 최대 낙폭이고, 개인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 미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늘 밤에 발표를 하죠. 오늘 미국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 전번에 그 바이든이 좋게 나올 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부합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이 부분이 좋게 나오면 내일 시장에서는 바로 너무 과대 낙폭이 된 것 같아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몇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1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오바예요. 굳이 이런 시장에서 개미들이 이렇게 사들일 필요가 있나요? 이거는 외국인들의 부담만 줄여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오늘 하락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락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를 쭉 찾아봤습니다. (3월 14일자) 뉴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 스위스계 은행이 있거든요. 여기 재무 보고에 중대 결함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 13일 발표한 2022년 연례보고에서 2022년하고 21년도 회계연도 보고 절차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은요, 예전에도 보도에 한번 나왔었어요. 한두 달 전에요.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들은 원래 부실은행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아까 미국 실리콘밸리 전문은행,
전문 저축은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가 갑자기 반영됐다는 것도 오늘 폭락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 같고, 느닷없이 크레딧 스위스 재무보고에 중대 결함이 있다, 이것도 억지로 연결은 갖다 시키지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미 진작 나왔던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2023년도 2월달 기사에 나오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4분기, 그러니까 작년 보고서예요. 작년 1조 9천억 손실봤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 실적. 이 회사는 원래부터 부실한 회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스캔들에 휩쓸리며 위기를 겪고 있다. 얘가 부실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게 단독 기사, 이게 그 보도가 되면서 시장을 어거지로 지금 눌러버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뭐 지금 그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래 다 조금씩 하락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유독 지금 좀 심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목이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제 말이 맞다고 제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고 방향을 보자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뭔지, 범인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비중을 좀 줄이든가 어떻게 대응을 하든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 문제, 이게 크레딧 스위스 은행 때문이다. 그럼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놈은 원래 나쁜 놈이에요. 원래 불량한 놈이에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미 이것은 그 작년 거 2월 보고서에 다 나왔던 건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개미들이 1조 원 이상을 이런 상황에서 사준 것은 진짜 이건 에바예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내일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발판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외국인 애들이 못 나가게 그냥 지수가 빠지더라도 매수를 안 해야 맞는데, 이게 정말 좀 그러네요. 자, 어찌됐건 오늘 지수 하락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3월 2일 밤에, 일요일날 밤에요, 강의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대목 같이 보시면서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런 명분을 갖다 붙인 것인지. 진짜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일요일날 밤 9시에 했던 영상입니다. 그 임팩트 있는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아래 공포 구간인데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금리가 돌아오는 이 구간. 이 지점에서요, 크림반도 공격이 나올 확률이 많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 내부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아주 간단히. 자, 아래 공포가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아래 공포는 뭐예요? 심각할 정도의 경기 침체예요. 심각할 정도의 경기 침체예요. 이 아래 공포는 아주 급격하게 예고 없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는 아래 공포에 빠져버린 다음이에요.
우리 IMF 때요. 우리 웃고 즐거워서 술 마시고 샴페인 터뜨리고 있을 때 다음 날 국가 부도 났어요. 그러니까 아래 공포의 특징은요. 누구도 전조 증상을 느끼지 못해요. 조짐이 없어요. 조짐이. 자, 일자리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해요. 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까요? 당연히 가난한 집부터 타격을 받겠죠.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살기가. 부자들은. 부자 나라하고 부자 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가 타격을 받아요? 가난한 집,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죽어요. 자, 작년에요. 주요 강대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리나라도 강대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강대국인데 주요 강대국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나라가 어딜까요? 적자를 본 나라. 러시아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래 공포를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 거예요. 아래 공포를 러시아가 버티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크림반도 침공을 당할 경우에는요, 푸틴 정권 자체가 불안정해져요. 푸틴이 어디 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소설이에요, 소설. 일단 푸틴이 어디 다른 나라로 망명한다는 것은 조금 에바 같으니까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찌됐건 루브라가 폭락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아래 공포가 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래 공포가 올지 안 올지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래 공포가 온다 그러면 루브라는 폭락이에요. 무조건. 등식입니다. 푸틴이 다른 나라로 도망갈 거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루브라는 폭락이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루브라가 폭락이 되면은요, 거의 아마 내란 수준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고 있어요. 어찌됐건 아래 공포는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타격을 주고 글로벌 지수에도 아마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방향을 보면은요, 지금 아래 공포의 바로 직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뭐 부실은행들이 파산을 할 수 있다, 은행 포비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결론적으로 부실 대출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그러면 야, 이영수 네 말이 조금 이건 좀 허황된데? 허황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바이든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협작, 전략, 전술, 이런 거에 모략, 이런 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정권을 내줄 것 같아요? 내년이 선거잖아요. 내후년인가요?
재선 연임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시나리오예요. 여기까지만 버티면 글로벌 지수가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제가 버틸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느냐. 잘 버텨보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제가 지금 바보 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발 제 말대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래 공포가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전면부에서 설명한 이 부분이 맞는다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2년물하고 10년물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게 5월 달이냐 언제냐 이게 문제일 뿐이지, 제 자리로 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제 자리로 가려면 무슨 일이 오는데요? 아래 공포가 온다니까요. 아래 공포가 안 오면 평생 금리 역전이에요. 금리가 정상화되려면 아래 공포라는 그 지점을 통과를 해야만 된다니까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아마 이 시즌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거운 이야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 자신도 개인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틀리더라도 예측을 해야만 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었고, 그러면 역전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래 공포는 우리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아니라, 이 빌런은 이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니까요. 제 말이 틀려가지고요, 그냥 월요일부터 지수가 팍팍 올라가지고 막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다 상가 가버리고 그럼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굳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지수도 안 좋고 지금 며칠째 뉴욕 지수도 안 좋은데 월요일날 뭐 우리라고 뾰족할 수 있겠어요? 미국 은행이 파산했다는데, 미국 은행이 파산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우리 같은 콩알만한 나라가 이걸 비켜갈 수 있겠어요? 벌써 환율이 1,300원대 위에서 지금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희망 회로를 막 너무 돌리려고 해서 그렇지, 일어날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오고 있는 표면적인 그런 이유들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을 보시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대응하는 것도 방법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예금자 보호를 다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실한 은행에 예금자 보호를 다 해주게 되면 그러면 정부도 부실해지잖아요. 나라도. 그래서 왜 저런 저 발표를 하지라면서 제가 조금 의아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응 방법에도 조금 문제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제 오늘 밤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결국 일은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대응하는 방법도 어차피 여러분 손가락이 해요. 때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벌써 한 2주 전부터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원인이 뭐였을까? 원인이 뭐일까? 진짜 이런 상황에 전개가 됐던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 진짜 범인요. 그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날이라 제가 잠깐 방송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쉬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충분히 좀 제가 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